바람이 잠든 밤에 등불이 잔잔히 흔들리고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집니다. 집안 어둠이 조금 물러나자 마음속 그림자도 제 얼굴을 드러냅니다. 보이지 않던 근심이 그 틈으로 올라와 오래된 한숨이 됩니다. 한 집의 고요 속에는 늘 비슷한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서늘해지고 뒤돌아 울음이 마릅니다. 웃으려 해도 금세 딱딱해진 표정이 다시 굳어집니다. 이 관계는 우연이 아니며 인연의 실타래가 깊이 얽혀 있습니다. 전생의 마음결이 금생의 말씨로 돌아와 하루를 흔듭니다. 빛을 비추면 매듭의 모양이 보이듯 인과의 결도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익은 씨앗처럼 때가 오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피하려 들수록 그림자는 길어집니다. 인정할수록 그림자는 작아지고 발걸음은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업을 처음 마주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오늘 밤 등불 앞에 앉아 숨을 3번 고르게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들숨마다 가슴을 넓히고 날숨마다 굳은 말씨를 내려놓으십시오. 호흡이 고요해지면 마음의 파도도 잦아듭니다. 두 손을 합장하고 말없이 감사의 마음을 한 줌 올리십시오. 살아있음이 주어진 복이며 돌볼 인연이 있다는 것 또한 공덕의 씨앗입니다. 감사는 업의 벽을 부드럽게 만드는 향기입니다. 자식과의 인연은 거울처럼 마음을 그대로 비춥니다. 거울에 묻은 것은 거울을 닦아야 맑아집니다. 상대의 얼굴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말과 눈빛을 닦으십시오. 오늘 하루 건넸던 말을 떠올려 가장 거친 한마디를 골라보십시오. 그 말이 마음을 떠나기 전의 생각을 가만히 살피십시오. 거기에는 두려움과 집착이 섞여 있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알아차림이 시작되면 매듭의 초입이 손에 잡힙니다. 잡아당기지 말고 결의 결을 느끼며 천천히 풀어야 합니다. 느낌을 밀어내지 말고 그대로 비추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말문을 닫을 용기를 내십시오. 말이 준비되지 않았거든 침묵으로 공덕을 쌓으십시오. 침묵은 때때로 가장 자비로운 대답이 됩니다. 자책은 돌처럼 무겁고 참회는 물처럼 부드럽습니다. 자책은 굳히고 참회는 녹입니다. 오늘은 자책 대신 참회의 한마디를 택하십시오. 조용한 방 한가운데서 낮은 소리로 읊조리십시오. 제가 먼저 어리석었습니다라고 마음 깊이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이 업의 굳은 껍질을 미세하게 갈라냅니다. 절을 3번 올려 몸을 낮추십시오. 첫 절에는 부모에게서 이어받은 생을 감사하십시오. 둘째 절에는 스스로 지은 허물을 인정하십시오. 셋째 절에는 자식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원하십시오. 작은 의식을 하루 한 번 꾸준히 이어가십시오. 반드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반복은 업을 전환하는 가장 단단한 다리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고 말문과 눈빛 사이에 머뭅니다. 눈빛을 누그러뜨리고 말끝을 둥글게 다듬으십시오. 그 순간 집안의 기운이 조금 밝아집니다. 애구는 거친 말과 함께 들어오고 자비로운 행과 함께 나갑니다. 문을 잠그듯 혀의 문을 잘 지키십시오. 수호의 힘은 알고 보면 일상의 작은 규칙에서 나옵니다. 혹 마음이 급해 다시 다투고 싶어지겠습니까? 그때일수록 차를 한 잔 우려 향기를 먼저 들이키십시오. 향기는 마음을 낮추고 낮아진 마음은 인연을 붙잡습니다. 오늘 밤부터 3가지를 실천하십시오. 매일 한 번 깊은 호흡을 12차례 이어가십시오. 하루 한마디 칭찬을 반드시 입 밖으로 내십시오.
잠들기 전 참회의 한 줄을 짧게 기록하십시오. 이 세 가지는 작아 보이나 공덕을 모으는 큰 그릇이 됩니다. 그릇이 준비되면 복이 머물 자리를 스스로 내어줍니다. 그때 업의 물결은 더 이상 벽이 아니라 길이 됩니다. 등불은 여전히 흔들리되 방 안의 그림자는 차츰 얇아집니다. 마음의 향기가 아주 조금씩 번져 낯선 온기를 만듭니다. 그 온기 위로 오래 닫혀있던 말문이 부드럽게 열릴 기미가 보입니다. 이 밤의 고요를 지키면 내일의 말씨가 달라집니다. 말씨가 달라지면 인연의 결이 새로 짜여집니다. 새로 짜인 결 위에서 업의 실마리는 더욱 또렷해집니다. 새벽의 얕은 빛이 창가를 스치고 입술 가장자리의 긴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밤의 고요가 거치자 마음속 잔물결이 다시 일어나며 어제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짧은 한마디가 유독 길게 남아 가슴을 눌러오는 듯합니다. 말은 흩어지는 소리 같으나 인연의 바닥에 빚으로 쌓입니다. 보이지 않는 장부에는 오래된 회답이 적혀 있고 틈만 나면 이자를 요구합니다. 그 이자가 바로 서늘한 표정과 딱딱한 침묵으로 돌아옵니다. 자식의 눈빛이 순간 얼어붙을 때 마음은 먼저 방어를 세웁니다. 그 방어는 상처를 가리지만 동시에 상처를 늘립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면 업의 매듭이 더 단단해집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가 귀의 문을 좁히고 들리는 말의 의미를 거칠게 바꿉니다. 좋은 뜻으로 낸 말도 날이 서서 상대의 심장에 닿습니다. 그때 복은 줄고 애군이 기회를 얻습니다. 말의 기원은 혀가 아니라 두려움과 집착의 근원에서 솟습니다. 잃을까 두려운 마음, 내 뜻을 고집하는 마음이 소리를 굳게 만듭니다. 굳은 소리는 다시 굳은 결과를 부르고 장부의 빚을 늘립니다. 오늘 아침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십시오. 마시기 전 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따뜻함이 손바닥에 스미는지 살피십시오. 그 감각을 가슴으로 옮기며 말의 속도를 잠시 늦추십시오. 문장을 입 밖으로 내기 전 마음속에 작은 기표를 세우십시오. 지금 멈춤이라고 속으로 3번 새기고 들숨과 날숨을 한 번 더 맞추십시오. 멈춤이 길게 느껴질수록 말의 방향이 선해집니다. 오늘 하루 목소리의 높낮이를 하나 낮추십시오. 낮아진 톤은 상대의 신경을 이완시키고 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운은 높은 곳보다 낮은 곳으로 고이는 법입니다. 자식의 말에서 허물이 보일 때 당장 교정하려는 마음을 덜어내십시오. 사실을 바로잡는 일보다 먼저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이 이롭습니다. 마음이 반듯하면 사실은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낮은 목소리로 인정의 한 줄을 먼저 놓으십시오. 지금 힘들었겠습니다라고 짧게 건네고 눈빛을 잠시 머물게 하십시오. 인정은 보이지 않는 장부에 선지급하는 공덕이 됩니다. 집안의 공기에는 오래 묵은 말씨의 습관이 떠다닙니다. 그 습관을 바꾸려면 공간의 의식을 새로 세우는 일이 좋습니다. 문턱을 들어설 때 속으로 고요를 환영합니다라고 단정히 선언하십시오. 식탁에 앉으면 젓가락을 먼저 내려놓고 손끝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씹는 횟수를 의도적으로 늘려 호흡과 보폭을 맞추십시오. 천천함은 업의 장부를 느리게 만들고 분노의 이자를 줄입니다. 하루 한 번, 퇴근 후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돌려놓으십시오. 모양을 단정히 하는 작은 행위, 마음의 결을 바로잡습니다. 결이 고우면 말도 곱게 이어집니다. 저녁에는 짧은 기록을 남기십시오. 오늘 내보낸 말 가운데 가장 차가웠던 한 줄을 적으십시오. 같은 자리 아래
그 말이 나오기 전 떠올랐던 생각을 함께 적으십시오. 그 기록 옆에 대안을 한 줄 붙이십시오. 곧장 지적하기보다 먼저 감사를 말했더라면을 문장으로 완성하십시오. 대안 문장은 다음 만남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복의 씨앗이 됩니다. 집안의 소음이 그치지 않는 날에는 창을 조금만 열어 바깥 기류를 들이십시오.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칠 때 혀의 온도도 내려갑니다. 식은 혀는 단정한 말을 불러오고 단정한 말은 공덕을 낳습니다. 말을 삼키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수호입니다. 혀의 문지기가 깨어 있으면 불씨가 제로 남아도 집은 타지 않습니다. 수호가 이어질 때 비로소 인연의 밭에 비가 내립니다. 오늘 이 순간 마음속에서 묻습니다. 말 한 줄이 왜 이렇게 무겁게 남습니까? 무게의 정체가 두려움임을 알아차리면 빚의 항목이 보입니다. 알아차림 뒤에는 정리의 순서가 필요합니다. 사실, 감정, 의도, 표현의 네 칸을 마음속에 놓으십시오. 먼저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감정을 인정한 뒤 의도를 점검하십시오. 표현은 마지막에 고르십시오. 서두르면 칼날이 되고 늦추면 연필이 됩니다. 연필의 말은 지우개로 고칠 수 있으나 칼날의 말은 흉터를 남깁니다. 이제 세 가지를 오늘부터 붙드십시오. 첫째, 아침 인사에 이름 대신 수고를 담은 묘사를 더하십시오. 둘째, 오후 한때 휴대폰을 내려두고 눈으로만 듣는 시간을 열십시오. 셋째, 밤의 인사에 짧은 축원을 한 줄 얹으십시오. 이 세 가지가 반복되면 집안의 공명이 달라집니다. 공명이 바뀌면 운이 머물고 애구는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머문 운은 다음 날의 표정을 부드럽게 빚습니다. 어느 날 같은 말인데도 상처가 덜한 순간이 옵니다. 그때 장부의 빚이 조금 지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워진 만큼 말의 길이 넓어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저는 마음의 저울을 다시 세우게 돕고자 합니다. 무게가 가벼워지면 사랑이 흐르고 흐름이 생기면 업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풀리는 소리는 아주 미세하나 새벽의 종소리처럼 멀리 전해집니다. 오늘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결심이 조용히 자리하면 다음 만남의 첫 표정이 달라집니다. 달라진 표정 아래 마음의 매듭이 모습을 드러낼 조짐이 보입니다. 달라진 표정 아래 매듭의 윤곽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낮게 깔린 안개처럼 서늘한 기운이 거실을 스칩니다. 짧은 안부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고 여운만 남습니다. 그 한마디 뒤에 오래된 기시감이 몸을 당깁니다. 예전에 건넸던 단단한 말씨가 되돌아온 듯합니다. 장부의 옛 글씨가 비에 젖어 다시 읽히는 순간입니다. 말은 이미 흘렀는데 마음은 여전히 붙잡힙니다. 붙잡는 힘이 세질수록 매듭은 더 조여집니다. 조여진 곳으로 피가 몰리고 표정의 빛이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잡아당기면 매듭은 더 조여집니다. 오늘은 그 조여짐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십시오. 고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무늬만 살피십시오. 무늬를 알면 방향을 바꾸는 때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낮 동안의 소음이 가라앉을 무렵 기억이 불쑥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 문턱에서 들었던 차가운 목소리가 겹칩니다. 겹쳐진 장면이 현재의 말을 더 거칠게 만듭니다. 그 겹침이 바로 전생과 금생의 실이 맞물리는 자리입니다. 실은 끊기지 않고 이름만 바뀌어 흐릅니다. 이름이 바뀌면 역할도 달라지지만 성질은 남습니다. 오늘 만약 대화가 어긋났다면 서둘러 결론을 내지 마십시오.
오해라는 말로 덮지 말고 오해의 결을 살피십시오. 결의 방향을 알아야 비틀린 축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축이 한쪽으로 기울면 운의 물길도 함께 기웁니다. 기울어진 물은 같은 곳만 적시고 다른 곳을 마르게 합니다. 그 마름이 애군의 그림자를 길게 만듭니다. 저는 이 기울기를 바로 보도록 돕고자 합니다. 기울기를 알아차리면 움켜쥔 소나귀의 힘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질 때 장부의 잉크가 번지고 글씨가 새로워집니다. 오늘 3가지 장면을 조용히 연습하십시오. 첫째, 눈을 맞댈 때 숨을 한 박자 늦추십시오. 둘째, 반응 대신 묘사를 한 줄 말하십시오. 셋째, 소파의 쿠션을 한 번 더 두드려 자리를 부드럽게 하십시오. 늦춘 숨은 혀끝에 불씨를 적십니다. 묘사의 말은 상대의 마음을 찌르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자리는 앉는 이의 어깨를 낮춥니다. 저녁 식탁에선 젓가락을 들기 전 감사의 대상을 바꾸십시오.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을 준비한 수고를 먼저 떠올리십시오. 수고를 떠올리면 말의 첫맛이 달라집니다. 혹시 사소한 지적이 입술에 걸립니까? 그때는 컵의 온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온도가 낮으면 혀도 낮아지고 낮아진 혀는 다투지 않습니다. 거울 앞을 지날 때 마음의 각도를 확인하십시오. 내 쪽으로만 기울었는지 균형이 맞는지 살피십시오. 균형이 잡히면 운의 그릇이 기울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기록에는 판단 대신 감각을 적으십시오. 가슴이 조인 부위, 숨이 막힌 지점, 손끝의 떨림을 쓰십시오. 감각의 기록은 감정의 멍을 직접 비춥니다. 저는 상처를 밀어내지 말고 옆에 앉히라 권합니다. 옆에 앉힌 상처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이야기는 매듭의 안을 보여줍니다. 안을 보면 바깥의 모양에 덜 흔들립니다. 자식의 말이 칼날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칼날에는 내 말의 옛날이 비칩니다. 비친 모습을 알면 칼날의 윤곽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호칭 대신 호흡을 먼저 부르십시오. 이름을 부르기 전에 들숨과 날숨을 3번 연결하십시오. 호흡의 다리 위로 말이 지나가면 소리가 둥그러집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기억의 안개가 두텁습니다. 안개 속에선 큰 목소리가 길을 잃습니다. 길을 잃지 않으려면 발소리를 낮추고 걸음을 고르게 하십시오. 잠들기 전 불을 끄기 직전에 손바닥을 서로 비비십시오. 따뜻한 온기를 눈두덩에 얹고 고요를 이마에 눕히십시오. 그 온기를 자식의 이마로 건넨다고 마음속으로 한번 그리십시오. 이 작은 상상도 공덕의 강을 잔잔히 흐르게 합니다. 흐르는 강물은 탕류를 스스로 가라앉힙니다. 가라앉은 만큼 말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오늘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 집의 공기를 가장 먼저 얼게 합니까? 그 대답을 찾는 순간 매듭의 결이 하나 드러납니다. 드러났다고 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길이 보이기 직전에 어둑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 형체를 놓치지 않으면 내일의 빛이 닿을 자리가 생깁니다. 어둑한 형체가 나타난 자리로 아침빛이 사뿐히 스며듭니다. 빛은 서두르지 않고 물가의 이슬처럼 천천히 번집니다. 어제의 잔향이 옅어지고 마음의 결 하나가 선명해집니다. 창호 사이로 스치는 바람결이 숨의 길을 넓혀줍니다. 숨이 넓어지자 눈빛도 넓어지고 말의 그림자가 짧아집니다. 짧아진 그림자 사이로 업의 자취가 얇게 보입니다. 그 자취는 3갈래로 흘렀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몸의 버릇, 말의 습관,
생각의 흔적이 서로를 비춥니다. 셋이 어그러질 때 운이 새고 셋이 맞물릴 때 복이 모입니다. 마음은 늘 두려움과 집착의 문턱에서 방향을 잃습니다. 문턱을 넘지 못하면 같은 말이 같은 상처를 되풀이합니다. 넘어서는 순간 상처의 윤곽이 경계로 바뀌어 길을 안내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죄책이 아니라 분별의 등불입니다. 등불은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흐름을 비춥니다. 흐름이 보이면 어디서 막혔는지 또한 보입니다. 막힘의 자리에는 세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숨이 짧아지고 어깨가 올라가고 시선이 단단해집니다. 이 표지를 만날 때마다 마음의 고개를 낮추십시오. 고개를 낮추면 소리는 낮아지고 낮아진 소리는 공덕을 부릅니다. 공덕은 관계의 틈을 메우는 빛의 실처럼 이어집니다. 빛의 실이 이어지면 애군의 틈입이 자연히 좁아집니다. 거실의 시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초침 소리가 규칙을 새기듯 마음에도 규칙이 필요합니다. 규칙은 자신을 묶는 끈이 아니라 흩어진 기운을 모으는 그릇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작은 관문을 세우십시오. 말을 시작하기 전에 속으로 인과를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둘지 짧게 떠올리십시오. 모든 갈등의 밑바닥에는 내가 옳아야 한다는 미세한 굳음이 있습니다. 그 굳음이 오래가면 운의 물길이 막히고 제복의 그릇이 비어갑니다. 굳음을 풀면 물길이 다시 흐르고 그릇에 복이 고입니다. 비유 하나를 허락하십시오. 강가의 돌이 물살을 이기려 들면 모서리가 깨집니다. 물살을 받아들이면 돌은 둥그러지고 둥근 돌은 멀리 굴러갑니다. 지금 마음의 모서리를 손끝으로 더듬듯 느껴보십시오. 거친 면을 만졌다면 한 박자 숨을 길게 내려놓으십시오. 숨을 내려놓을 때 이름 없는 분노가 사라지는 것을 보십시오. 이해받고 싶은 갈망이 말의 앞줄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요구가 아니라 초대에서 시작됩니다. 초대는 작은 자리 내어줌에서 태어납니다. 자리 내어줌을 오늘 한번 실험하십시오.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눈을 깜빡이고 싶은 충동을 참으십시오. 손등의 근육을 풀어 엄지와 검지를 살짝 벌리십시오. 이 미세한 풀림이 마음의 문을 여는 신호가 됩니다. 빛은 눈으로만 보지 않고 몸으로도 봅니다. 골반을 한치 뒤로 밀고 허리를 곧게 세우십시오. 자세가 곧아지면 판단이 늦어지고 늦어진 판단은 어김없이 선해집니다. 오늘 낮에 마주칠 장면 하나를 마음속에 미리 비추십시오. 무심코 던질 지적의 순간을 상상하고 그 자리에 묘사를 놓으십시오. 말의 칼날 대신 풍경의 붓질을 얹으십시오. 예를 들어 늦은 귀가를 탓하려는 순간 공기의 무게를 먼저 말하십시오. 오늘 발소리가 많이 무거웠습니다라고 조용히 건네십시오. 묘사는 방어를 부르지 않고 대화를 부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침묵으로 덮을 필요는 없습니다. 빛은 가릴 것을 가리고 드러낼 것을 드러내는 지혜를 가집니다. 지혜의 말은 짧고 부드럽고 정확합니다. 정확함은 타인의 흠을 겨냥하지 않고 사실의 윤곽만 밝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음의 소망을 짧게 얹습니다. 당신의 평안을 바란다는 소망은 곧 복을 청하는 축원이 됩니다. 혹 이 깨달음이 공허하게 느껴집니까? 비어 보이지만 비어 있어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릇이 비었기에 공덕이 머물 자리가 넉넉해집니다. 저는 이 빈 그릇을 두 손으로 받쳐들도록 권합니다. 하루 3번 마음속에서 고요의 종을 가볍게 울리십시오. 아침에는 감사 한 줄, 낮에는 인정 한 줄,
밤에는 축원 한 줄을 올리십시오. 이 세 줄은 아직 행동의 큰 걸음이 아닙니다. 다만 걸음을 밝히는 달빛처럼 길의 윤곽을 드러냅니다. 윤곽이 보이면 두려움의 그림자는 짧아집니다. 그림자가 짧아질수록 관계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속도가 느려지면 선택지가 늘어나고 복이 스며듭니다. 스며든 복은 표정의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매만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직전 창밖에 별 하나를 찾으십시오. 그 별을 마음의 중심에 옮겨놓고 12번 고르게 있으십시오. 별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게 가슴 안에서 살며시 지켜보십시오. 지켜봄이 깊어지면 매듭의 안쪽이 스스로 풀릴 때가 있습니다. 풀림은 싸움이 아니라 수용에서 옵니다. 수용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 되고 사랑은 업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듭니다. 이렇게 빛이 길을 밝혔습니다. 아직 발걸음을 크게 옮기지는 않았지만 발바닥의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감각이 이끌 자리에 실천의 첫 걸음이 조용히 대기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대기하던 첫 걸음이 드디어 바닥의 온도를 밟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발바닥으로 스며들며 마음의 떨림이 찾아듭니다. 어제까지 윤곽만 보이던 길에 오늘은 실제 흙냄새가 묻습니다. 실천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같은 자리에 같은 마음으로 되풀이되어야 합니다. 옹기 그릇에 물을 날마다 한 바가지씩 붓듯 꾸준히 이어가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이 큰 업을 녹입니다. 이제 집안에 3개의 문을 세우십시오. 첫째는 몸의 문이고 둘째는 말의 문이며 셋째는 뜻의 문입니다. 세 문 앞에 문지기를 세워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키게 하십시오. 아침에는 몸의 문을 먼저 엽니다. 침상에서 일어나자마자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허리를 고르게 세우십시오. 29번 이어 들이쉬고 내쉬며 척추를 따라 온기를 느끼십시오. 그 온기가 손끝으로 도달하면 합장하고 짧게 축원하십시오. 오늘 만날 그 사람의 평안을 빕니다 라고 속으로 단정히 올리십시오. 이 축원이 집을 나서는 발걸음의 첫 복이 됩니다. 정오에는 말의 문을 돌아보십시오. 휴대폰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인 채 입술을 가볍게 다무십시오. 3분 동안 눈으로만 듣는 침묵 경청을 수행하십시오. 경청이 끝나면 칭찬의 한 줄을 찾아 입 밖으로 내십시오.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노력의 방향을 칭찬하십시오. 방향을 칭찬받은 마음은 방어가 풀리고 운이 부드럽게 모입니다. 해질 무렵에는 뜻의 문을 정돈하십시오. 오늘 마음을 가장 거칠게 만든 장면을 떠올리고 감정의 이름을 써보십시오. 분노, 두려움, 서운함 중 무엇이었는지 한 글자로 표기하십시오. 표기 아래에 대안을 한 줄 덧붙이십시오. 다음에는 묘사를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선언문을 적고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선언은 뜻을 잡아주고 잡힌 뜻은 말의 방향을 단정히 바꿉니다. 식탁에는 작은 공양 의례를 더하십시오. 첫 숟갈을 들기 전 숟가락을 접시에 한 번 내려놓고 감사의 사유를 속으로 3가지 떠올리십시오. 그 다음 둘째 숟갈을 자식의 그릇에 먼저 보태십시오. 작은 보시는 복의 물기를 집 안으로 드립니다. 들어온 복은 곧 말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듭니다. 둥근 말은 상처를 내지 않고 관계의 틈을 메웁니다. 생활의 동선을 의식으로 바꾸는 습도도 마련하십시오. 현관에서는 신발의 코끝을 같은 방향으로 맞추십시오. 이 단정함이 마음의 결을 고르게 하고 고른 결이 행운의 발판이 됩니다. 오래된 옷의 단을 꿰매며 마음의 매듭도 함께 바느질하십시오. 바늘이 들어갈 때
숨을 들이쉬고 나올 때 숨을 내쉬십시오. 한 땀마다 미안했습니다를 속으로 얹으십시오. 말에 과열을 시키려면 기류를 갈아야 합니다. 다툼의 기미가 보이면 창을 조금 열고 바깥 바람을 집 안에 들이십시오. 차가운 공기가 혀 끝의 온도를 낮추고 낮아진 혀는 다투지 않습니다. 주간의 하루는 심판 금식일로 정하십시오. 그날만큼은 지적과 비교의 말을 금하십시오. 금식의 하루가 끝나면 마음의 소화가 편안해지고 집안의 운이 다시 순환합니다. 함께 걷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넣으십시오. 집 근처 길을 골라 21걸음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발소리만 듣고 걸으십시오. 걷기가 끝나면 수고했습니다. 한마디로 문을 닫으십시오. 저녁엔 연꽃 호흡을 수행하십시오. 들숨새새 꽃잎이 천천히 열리고 날숨새새 꽃잎이 고요히 닫히는 상상을 하십시오. 열림과 닫힘의 균형이 뜻의 동요를 가라앉힙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감사의 엽서를 한 장 쓰십시오. 당사자에게 주지 않아도 됩니다. 서랍에 모으되 한 달에 한 장은 건네어 실제 관계의 강으로 흘려보내십시오. 혹 용서가 막히는 날이 오겠습니까? 그날에는 당장 용서하려 하지 말고 피해를 멈추는 일부터 정하십시오. 입술을 닫고 자리를 비우는 선택만으로도 공덕은 쌓입니다. 자식의 버릇이 마음에 걸릴 때는 규칙을 한 줄로 제안하십시오. 귀가 시간이라는 말 대신 귀가 전 한 통의 연락을 부탁드립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청하십시오. 구체성은 다툼을 줄이고 실천의 문턱을 낮춥니다. 가끔은 손의 온기를 빌리십시오. 허락을 묻는 눈빛을 먼저 보낸 뒤 어깨를 가볍게 눌러주십시오. 손바닥의 열이 말보다 먼저 화해의 다리를 놓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의 물건에도 마음의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쌓인 종이 더미를 묶고 쓰지 않는 그릇을 내보내십시오. 그 정도는 붙잡힌 운을 풀어내고 풀린 운은 말의 흐름을 맑게 합니다. 밤이 깊어지면 침묵의 종을 한 번 울리십시오. 호흡 끝에서 마음의 가장자리까지 찬양이 퍼지도록 지켜보십시오. 이 찬양이 잠든 사이 업의 얼음을 조금씩 녹입니다. 오늘 제안한 실천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평이한 동작입니다. 평이함이야말로 오래가는 힘을 가집니다. 오래가는 힘이 모이면 굳은 업도 서서히 결을 바꿉니다. 혹 마음이 묻습니다. 정말 이 작은 동작들이 변화를 만듭니까?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고 어느 날 문턱의 먼지처럼 사라져 있습니다. 사라진 자리에서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목소리가 낮아졌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그 부드러움이 집의 제복을 부르는 초대장임을 봅니다. 초대장이 건네졌으니 손님이 도착할 길만 남았습니다. 길 위에 마지막 등불을 놓고 온전한 회향을 준비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마지막 등불이 조용히 켜지는 순간 벽에 들이운 그늘이 짧아집니다. 긴 시간 이어온 호흡과 말씨의 훈련이 집안 공기에서 빛으로 돌아옵니다. 흙냄새가 가라앉고 마음의 바닥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오늘은 마침내 매듭의 중심을 손끝으로 느낄 때입니다. 매듭은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잃을까 두려운 마음이 혀를 세우고 표정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의 자리를 자비가 대신하면 업의 결이 곱게 풀립니다. 자비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반복되어 몸과 말과 뜻이 하나가 되면 충분합니다. 이제 저는 온전한 회향의 길을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 첫째, 몸을 낮추는 예경을 매일 3번 올리십시오. 아침에는 생을 주신 인연에, 낮에는 함께 사는 인연에, 밤에는 떠나간 인연에 감사하십시오.
둘째, 말의 문에 3가지 비늘을 달아 지키십시오. 먼저 묘사를 놓고 다음에 인정의 한 줄을 얹고 마지막에 짧은 청을 더하십시오. 이 순서를 어기지 않으면 다툼이 씨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뜻의 그릇에 축원을 채우십시오. 잠들기 전 스스로와 자식의 마음을 위해 평안을 빕니다. 한 줄을 적고 눈을 감으십시오. 적힌 축원은 밤새 복을 모으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부터 집에 의식을 한 단계 더 맑히십시오. 문턱을 들어설 때 오른발로 고요. 왼발로 따뜻함을 마음속에 놓으십시오. 현관의 신발 끝을 가지런히 맞추고 천천히 어깨를 내리십시오. 식탁에선 첫 숟갈에 말하지 않음을 올리십시오. 씹는 동안은 오직 향과 온도만 알아차리십시오. 그 다음에 수고의 주인을 찾고 감사의 한 줄을 건네십시오. 혹 다시 말의 칼날이 입술에 걸리려 합니까? 컵의 온기를 확인하고 혀끝을 낮추십시오. 낮아진 혀는 다투지 않고 다투지 않는 말은 운을 불러 모읍니다. 방 안의 물건에도 회향의 숨을 나누어 주십시오. 불필요한 것은 비우고 필요한 것은 쉽게 닿는 자리에 두십시오. 비움은 공덕의 빈 그릇이며 빈 그릇에 복이 머뭅니다. 오늘은 용서의 모양을 새롭게 배치하십시오. 바로 용서하려 애쓰지 말고 피해를 멈추는 선택부터 하십시오. 자리를 비우고 목소리를 줄이는 그 한 걸음이 선업을 키웁니다. 함께 걷는 길에서는 보폭을 맞추십시오. 21걸음 동안은 침묵으로 경청하고 마지막 한 걸음에서 수고했습니다를 건네십시오. 이 짧은 예경이 집안의 물길을 바르게 돌립니다. 이제 마음의 도장을 찍을 때가 왔습니다. 오늘 저는 공덕을 모으는 삼정의 맹세를 권합니다. 몸은 다치게 하지 않겠습니다. 말은 상처내지 않겠습니다. 뜻은 원망을 오래 두지 않겠습니다. 맹세는 조용히 읽고 조용히 지키십시오. 큰 소리보다 꾸준한 발걸음이 업을 바꿉니다. 발걸음이 이어지면 집의 기운이 새로 짜입니다. 자식과의 인연을 다시 품는 의식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비벼 온기를 만든 뒤 가슴에 얹으십시오. 눈을 감고 그 온기를 자식의 이마로 건네는 상상을 3번 이어가십시오. 그 상상은 단지 그림이 아니라 움직이는 축원입니다. 축원이 쌓이면 재앙의 기미가 고개를 떨구고 복의 기운이 자리를 넓힙니다. 넓어진 자리에서 미소가 먼저 태어나고 말의 모서리가 둥그러집니다. 이제 집안의 시계가 다른 박자를 새깁니다. 서두름이 줄고 숨의 길이가 늘어납니다. 늘어난 숨 사이로 오래된 오해가 제 주소를 잃습니다. 공명은 바뀌었고 길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말로 벽을 만들었으나 이제는 같은 말로 다리를 놓습니다. 다리가 놓이면 마음의 왕복이 쉬워지고 쉬워진 왕복이 사랑을 두텁게 합니다. 오늘 밤 마지막으로 작은 법을 드립니다. 허물을 보거든 지적하기 전에 손을 씻고 마음을 씻으십시오. 씻은 손으로만 말을 꺼내면 그 말은 향이 되고 향은 운을 머물게 합니다. 이 길의 결론을 분명히 밝힙니다. 전생의 업이 금생의 인연으로 돌아와도 자비와 지혜의 반복이 업을 전환합니다. 몸을 낮추고 말을 고르고 뜻을 맑히면 복이 머무르고 애군이 흩어집니다. 이제 회양합니다. 그동안의 숨과 인내가 공덕으로 익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조용한 등불 하나를 켜고 이 집에 평안이 오래 머물도록 지키십시오.